안녕하세요. 그림책과 사랑에 빠진 심리치료사 최희진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의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을 때 한 어머니께서 치료실에 오셔서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그 어머니께서 오셔서는 가족들과 계속 붙어 있으니까 숨 막혀 죽겠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답답하고 우울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이 어머님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켜내셨지만 마음의 거리두기는 지켜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일상의 제약이 커지면서 과거의 일상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거리두기 실패를 경험하며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혹시 여러분도 평소와 다르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결국 우리는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 모두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적당한 거리를 식물에 빗대어 표현한 그림책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소영 작가님의 적당한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소중했던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섬세하게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화분을 가꾸며 느꼈던 것을 인간관계에 빗대어 그림과 글로 풀어놓았어요. 네 화분은 어쩜 그리 싱그러워? 작가는 이 물음으로 그림책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는 어쩜 이렇게 편안해 보여? 혹은 행복해 보여? 이런 물음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 싱그러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식물을 싱그럽게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책에서는 바로 적당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식물들도 성격이 모두 다르죠. 어떤 식물은 물을 좋아하지만 어떤 식물은 물이 적어야 잘 살 수 있잖아요. 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 반면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식물들에 따라 각각에 맞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는 일, 그게 바로 식물들이 싱그럽게 잘 자라는 비밀, 적당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든 적당한 건 어렵죠. 관심이 지나쳐서 물이 넘치면 뿌리가 물러지고 식물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곧 말라버리기도 하니까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도 식물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면 답답함을 느끼고 무심함으로 대하면 그 관계는 이내 멀어지고 말아버리니까요. 지금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좋고 친구, 직장 동료, 연인 모두 좋습니다. 혹시 가깝다는 이유로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라서 하는 얘기야 등의 말들로 간섭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좋게 끝나는 것이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가까운 사이인데도 너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긴 시간 지속된다면 이러한 관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할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든 적당한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않고요. 인간은 관계에서 서로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쉬운 이해를 위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따가웠죠. 결국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추운 겨울이라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역시 계속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서로가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며 추위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쇼펜하우어의 우화를 심리학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고슴도치처럼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지만 가시처럼 찔려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한 고슴도치의 지혜를 생각하며 용기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는 곧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며 나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렸다면 적절하게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조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상대와 상황에 따라 반응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타인과 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죠. 식물의 성격이 각각 다르듯이 사람의 성격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모두 알잖아요.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는 필요한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애정의 표현을 충분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관계에서의 편안함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식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식물의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 현재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